대선 레이스가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가 사표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고요.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자, 이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0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 공백을 메꾸고자 우리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심을 하신 끝에 내리신 건지 결정을. 고심이요? 네. 고심 많이 하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네.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고함은 밝혔고, 중앙지검에 와서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모습은 탄핵이 기각되고 나서 이제 다시 출근할 때 모습이었고, 그리고 조상원 4차장의 모습은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표를 내면서 밝혔던 이유는 이러합니다. 함께 보시죠. 탄핵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억울함을 풀고 그만두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됐다. 그래서 사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법재판관이 8대0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냈으나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입장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이유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송영길 변호사님, 법조인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은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기로 부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그 일련의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것은 민주당이 법원을 겁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 세상이 열리면은 검찰에 대한 핍박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고려가 이면에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분들은 이미 탄핵 소추를 통해서 상당히 고생을 겪었는데 세 분 다 8대 0으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에 의한 기각 결정이 나왔죠. 그럼 합계 24대 0. 그 이전에 또 9대 0으로 만장일치 기각이 됐던 이정섭 검사까지 하면은 최근 4번의 검사 탄핵 심판의 헌재 누적 스코어는 33대 0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후보의 세상이 열린다. 아마 이분들은 곧바로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이나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에 가서 연구위원이라는 직함 달고 아마 한직을 떠돌겠죠. 과거에 한동훈 전 검사가 4번 좌천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보내면서 아주 비참한 검사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굴욕을 겪느니 내가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속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검사 줄탄핵이 있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31번째 탄핵을 소추하는 과정에서 검사만 12명이나 됐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조금 전 9시 이제 출근했는데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심정님 중앙지휘부 사의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통상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나 표정이나 어떤 말투에서는 어떤 단호함도 보이고 좀 격앙됐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심우정 총장의 격앙된 발언을 보이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무슨 탄핵한 것이 잘못됐다, 검사 탄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청탁한 사람이 제가 청탁했어요라고 하는데 검찰이 아니야, 너 청탁한 거 아니야, 무혐의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오늘만 해도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어떤 기사냐면 건진법사가 김건희 모 종교로부터 김건희 여사 전해달라고 샤넬 백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김건희 여사의 여비서가 샤넬
코리아 가가지고 100만 원 주고 한번 바꿨다가 또 200만 원 주고 가방을 또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샤넬 백은 명품 고가라서 일련 번호가 다 있어서 누가 구입했는데 정황이 다 추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황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과거에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우 4차장이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제기될 수가 있고 그 수사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징계받을 수도 있고 해임 징계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3년 동안 또 그 개업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창수 지검장의 경우는 명품백이나 주가 조작 문제 이거 무마시켜주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심우정 검찰총장 이전에 있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론 앞에서 법부라기, 이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김건희 여사 이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바로 인사가 다 교체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바뀐 그 검사가 지금 이창수 검사입니다. 이 분이 그렇게 무마를 시켜주고 난 뒤에 지금 이 탄핵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부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만두는데 헌법재판소 당시에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붙였던 말이 있습니다. 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느냐,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이게 분명히 붙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 이거는 검찰의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뒤로 빼준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저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적절한 조치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과거에 탄핵 전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뭐 4대4로 기각되니 5대3으로 기각되니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했던 그 검사 줄탄핵에 대해서 8대0 기각이 났다면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죠. 뭐 소수 그런 표현을 가지고 문제 삼을 거면 그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직접적으로 국회 측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의 어떤 줄탄핵이나 그런 태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당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말씀하신 어떤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기각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민주당의 태도는 다소 좀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사장,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그리고 조상원 4차장의 사표 이로 인해서 혹시 또 검찰 내부에 줄 사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뭐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검사 줄탄핵에 혹시 줄사직이 벌어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환 검사도 사표를 냈고요. 이정섭,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그리고 이회동, 임홍석, 손준성,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 엄희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지금 뭐 기각되거나 뭐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법사위에 회부돼 있거나 철회되거나 변론을 종결했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은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시도했던 검사만 13명이었다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사법부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왜 대선판에 사법부가 끼어듭니까? 결국은 6월 18일로 연기할 거면서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초유의 대법원장이 헌재 가서 탄핵 심판 받아야 되겠습니까? 판결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신상의 용태라든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